누나한테 내 몸을 맡겼는데 모르는 사람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 그 턱에다가 가위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광고나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탄 스타 의사는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진행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여해놓고 마취된 사람의 얼굴을 칼로 긋고 가위나 전기톱으로 근육이나 뼈를 자르는 행위는 정상적인 수술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의미 있는 분을 만나러 갑니다. 닥터 벤데타님이고요. 이분은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이신데 유령수술이라고 하죠. 자기가 처음에 면담했던 의사가 아닌 수술 도중에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대신 수술하는 대리수술을 말합니다. 성형외과에 만연해 있는 이 대리수술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성형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현직 성형외과 개업의입니다. 도대체 왜 이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을 희생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어져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걸 알면 막 사람들이 살해당한다는 표현이 막 살해를 당한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사실 그걸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지나가는 게 이상한 거지. 말을 해서 빨리 밝히고 이걸 지금 건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의사로서의 의무가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대리수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정상적인 과정에서 간혹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는 과정에 외과 의사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지 할 때 잠시 비운한 동안에 일정 부분 위임된 부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것도 일종의 대리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대리수술 중에서 엄격히 말하면 유령수술은 대리수술 중에서 포괄적으로 아예 위임해버리는 상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아예 포괄적으로 준 상태에서 벌어지는 무단 대리수술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해요. 아주 악질적인 대리수술이군요. 그러니까 더 악질이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유령수술, 무단 대리수술인데 왜 지금 지구상에서 생겨났던 어떤 모든 그 유령수술 중에 가장 악질이라고 하냐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을 이제 고용을 할 때 이미 약정을 다 해놨다는 거죠. 다 자기들끼리 유령수술, 여기는 우리는 유령수술 공장이다, 그걸 알고 들어와라. 큰 대형 성형외과의 경우에 약간 이제 공장식 수술이 되고 있는 거군요. 공장식 수술 더하기 유령수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공장식 수술만 한다 하면 우리가 약간 도덕적으로는 좀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게 불법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공장식 설비를 갖춰놓고 유령수술 짓을 막 저지르는 게 때문에 역사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이거는 옛날 731 부대하고 지금 상당히 유사한 형태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2000년도에 됐는데 사실 병원 운영하려고 하면 자기 병원 운영하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살아오다가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던 시점은 2000년 한 4, 5년, 5, 6년경입니다. 그때 동문회나 어떤 성형외과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그 학술대회나 가서 그 저녁 식사를 하거나 이제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섀도우 닥터라는 이름으로 말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섀도우 닥터가 사실은 그 당시에 몰랐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후배들이 선배님 섀도우 닥터가 지금 강남 지역에 유행한다는 거예요. 임상경험 많이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레지던트처럼 원장님 수술할 때 옆에서 수술 케이스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광고를 해서 막 데려오니까 원장이나 다른 선배 의사가 수술할 때 옆에 어시스트로 계속 참여하면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다 많이 볼 수 있나 보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우리가 레지던트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다 설명을 하고 수술을 쭉 하면서 많은 어떤 시행착오들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그걸 갖다가 해결하면서 인상 경험을 쌓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 안 하고 아예 그런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었죠.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2달째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시간이 쭉 지나서 제가 이제 바쁘게 살다가 2013년도에 어느 병원에서 여고생이 사망을 했고 내사에 빠져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터무니없게도 그 수술이 생명하고 전혀 무관한 수술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고 과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집도의사하고 병원 측하고가 한쪽은 은폐하려고만 하고 한쪽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여고생의 친구들이 와서 시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알려졌는데 그 당시에는 법제 이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는 좀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정확하게 뭐 유령수술 과정에서 사망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의사가 바꿔치기 된 거는 맞는데 중간 부분에서 병원장이 그냥 바꿔치기 하죠. 니는 빠지고 네가 들어가서 해라 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양심 선언을 하고 나온 의사들이 가져온 자료상에서 유령수술 공장이 밝혀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수술하다 죽인 데가 다 저짓하다가 죽였다?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이고 보험 처리하고 덮고 합의금 주고 이리 하는 어떤 시스템 매뉴얼이 저런 곳에서 만들어졌구나. 성취하죠. 그때 눈앞에서 막 애들 죽어나가는 게 막 보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죠. 권대희 군 사망 사건이 벌어지는 그걸 딱 놔두고 보면 뭐가 제일 문제냐? 대량 출혈이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수술은 대량 출혈이 언제든지 동반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책임지고 수술하기로 한 환자가 대량 출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환자를 다른 사람한테 전혀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게 모호한 사람들한테 그 환자를 다 떠넘겨 놓고 나가서 어처구니 없게도 옆방에 마취되어 있는 사람을 또 자르러 간다는 거죠. 동시 수술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동시 수술인데 그게 왜 호러 영화 같은 데서 나올 장면이냐면 3명을 동시에 마취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마취를 시켰다는 말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 몸을 절단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3명을 마취를 시켜놔버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3명 중에 동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응급 상황이 되면은 2명은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대단히 엽기적인 상황인데 그 사람이 자기는 유령수술 안 한다라고 또 광고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령수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잔혹한 상황이죠. 그 언론 보도 보니까 홈페이지에 원장이 내가 수술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런 문구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술장을 보면 중간에 이제 그 원장은 이제 간단하게 자르는 것만 하고 나간 다음에 다른 의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유령 수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왜 그러냐면은 포괄적으로 수술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뼈만 자르는 게 수술이 아니거든요. 수술이 어느 정도 이분의 생명에 이제 지장이 없이 이제 다 처리가 다 됐다. 봉합까지 마무리를 짓는 거. 이까지를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뼈만 잘라놓고 피가 막 펑펑펑펑 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간 거거든요. 유령수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유령수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모든 단계를 다 대리 유령 끝머리에 가서 결국 유령의사의 전기톱에 죽게 되는 시스템, 공장형 유령 시스템,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A, B, C, D, E, F 해서 Z에 가서 환자가 탁 죽어버렸어요. 누가 죄책감을 가집니까? 죄책감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이 사고를 은폐하고 다 덮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 몸은요, 나무 토막이나 그냥 인형이 아니거든요. 피부 밑에 하나하나들이 다 동맥, 정맥, 신경, 뭐 인대, 근육 다 그렇게 엮여서 어떤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형수술이 주로 부르시는 분은 안면부잖아요. 안면부에 2cm 이상의 뭔가 치명적인 구조물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 보면 다 신경, 뭐 뇌신경,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뭐 바로 브레인 그 뇌를 팍 찔러버리고 안구 뒤쪽면을 완전히 칼로 긁어버리면 완전히 한 사람 실명하게 되고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다 경동맥, 안면동맥 잘리면은 바로 폭포수처럼 뭐 피가 팍팍 나오는 그런 부위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다 뭐 뼈 다른 단면에서 나오는 그 출혈들 다 치명적인 구조물들이거든요. 수술을 절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안은 특히나 그 혈류량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칼로 그어버리면 그게 피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피들이 한순간에 나온다고. 전기톱으로 탁 잘랐는데 갑자기 환자가 불떡 뛸 수가 있어요. 브레인을 탁 찌르면. 그럼 이 순간에 이 사람을 최대한 살리려고 가야 되느냐 죽이는 쪽으로 결정하느냐를 의사가 결정을 거의 본능적으로 알죠. 네. 요거 살아나면 안 되겠다.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간다. 라는 그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 환자를 생명을 책임지고 할 의사가 애초에 없어요. 다 유령수술, 유령들이 죽이는 게 훨씬 싼데
그리고 우리가 책임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환자가 죽으면 서류가 조작에 의해 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 발생한 약간의 과실에 의해서 사망했다. 약간의 과실에 의해서도 사망하거든요. 사람은 1mm만 더 탁 치고 들어가면 경동맥 탁 터지는 순간 사망했다. 이거는 아주 사소한 과실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는 마취 사고나 이런 걸로 조작을 해버리면 과실이 0%야. 마취약에 의한 부작용? 그렇게 서류 조작 딱 끝내버리고 나면 피해자 유족들이나 피해자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도 없어. 그러면 고스란히 3억씩, 3억 5천씩 보험회사에서 나오는데 이건 무단히 살려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발려서 원장님 우리 이 환자 살립시다. 막 이런 거. 야, 네가 자식아 네가 그럼 돈 다 낼 거야?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살리면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다 하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몇 개월을 헤매다가 대의군 보십시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헤매다가 이제 사망하죠. 본능적으로 이 사람 바로 살아날 것 같다 이러면 살리는 쪽으로 하죠, 당연히. 근데 애매한 또 상황이 있어요. 모르는 상황일 때는 죽이는 쪽으로 결정해요. 살아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중환자실에 한 3개월만 입원하면 뭐 억 단위, 2억 단위, 뭐 3억 단위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진료비를 그러면 누가 감당할 것이며 괜히 길어지면 괜히 대의군 어머니처럼 막 CCTV 내놔라 하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괜히 유령수술한 거 발각될 수도 있고. 굉장히 간단하죠. 99.9%는 죽이는 쪽으로 결정하고 0.1% 정도 그 안에 한두 명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0.1%는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자라고 하는데 병원장이 네가 돈 내 이 자식아 이래버리면 끝납니다.